마약을 국제적으로 판매하는 세 번째 국가가 된 곳입니다. 팝보다 각선제에 달라. 자살 특권 테러로 나가라 하기 전에 식사에는 반드시 뭔가 들어가 있었대요. 마약 사범이 거물이다 라고 하면 그것을 터뜨리는 타이밍을 노리고 있다. 정치적인 목적으로 일단 이중으로 수사를 합니다. 한국의 경찰청에 해당되는 것은 일본에서 현시청이라고 해요. 조직범죄대책제5가라는 데가 있어가지고요. 그것이 바로 마약 단속판입니다. 그런데 또 하나 있습니다. 후센노동성이라는 데가 있어요. 한국에서 보건복지부 플러스 고용노동부 그 안에 마약 단속판이 더 있습니다. 네, 이 두 가지가 전혀 다르게 독립적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후센노동성에 사복을 입고 이게 함정 수사를 많이 한다고 합니다. 때로는 협력하고 보통 때는 굉장히 경쟁적인 관계에 있는 그러한 단속판이 일본의 마약에 있어서 두 개 있다. 일본의 모델은 영국이 굉장히 모델이 됐어요. 그리고 네덜란드도 그렇고요. 네덜란드하고 영국이 마약을 국책으로 재배를 하고 판매를 했습니다. 그렇게 하여서 나라의 부라는 것을 축적했고 또 특히 영국은 아편 전쟁을 중국에 일으키면서 중국 식민지화라는 것을 진행시킨 거죠. 이게 일본이 다 배웠어요. 그렇게 해서 일본은 단시 마약을 재배하고 국제적으로 판매하는 세 번째 국가가 된 곳입니다. 특히 1차 세계대전 때는 진통제였던 모르핀 이것을 국산화하는 데 성공하여서 진통제뿐만이 아니라 마약으로 사용하기 시작합니다. 그것이 한반도에 굉장히 많이 왔어요. 한국 사람들이 굉장히 중독자가 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또 한반도 안에서도 양키비라든가 이런 것을 재배하기도 했습니다. 일본의 일부 지역 그런 데서도 양키비라든가 그런 것을 재배하여서 바르면서 식민지 경영 자금이나 전쟁 수행 자금을 얻었던 것입니다. 대만으로도 식민지로 점령하지 않았습니까? 대만 쪽에 해외에서 수입한 아편을 또 전매하기도 하고요. 이러한 사업을 나라가 했다라는 부분이 굉장히 악독한 사인이 된 거죠. 그래서 결국은 1935년에 현재 유엔이지만 당시는 국제연맹이라고 했잖아요. 국제연맹의 동해를 보면 일본은 여러 가지 마약을 이미 상당히 재배하고 있었고요. 헤로인이라든가 코카인은 세계 1위의 재배국이 일본이었습니다. 그리고 모르핀은 세계 4위. 굉장한 마약 대국화가 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1940년이 되면 태평양 전쟁으로 들어가기 1년 전이고 중국을 침략한 지 3년 정도가 지났어요. 1937년에 중일 전쟁을 감행했기 때문에 이제 일본은 그 다음 각선제를 만들기 시작합니다. 이거 일본말로 히로폰이라고 했어요. 원래 각선제의 이름은 필로폰, 이게 그리스의 말로요, 일을 하는 것을 좋아한다 라는 뜻입니다. 탄시는요, 일본의 노동자들이 피로를 진짜 많이 느끼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하루에 15시간이나 일을 할 수가 있다. 팝보다 각선제에 달라. 이런 노동자들이 꽤 많았다고 합니다. 가미카제 특권대, 거기에 사람을 비행기에 태워서 자살 특권 테러로 나가라 하기 전에 식사에는 반드시 뭔가 들어가 있었대요. 그러니까 굉장한 흥분상태로 만들어서 나 할 수 있다. 그러한 잘못된 자신감을 갖게 하여서 가미카제 특권대로 보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러한 많은 마약이 폐전이 됐으니까 남은 마약을 어떻게 했는가? 사실상 그것이 지하에 가서 밀매되었다고 합니다. 1951년까지는 일본 안에서 마약 사범이라든가 마약을 거래한 사람을 전혀 단속하지 않았습니다.
사실 일본은 1952년 4월에 독립되거든요. 그래서 샌프란시스코 조약이 성립되어서 1954년 4월에 연합국이 일본을 떠나서 다시 한번 독립국가가 됩니다. 그러니까 그때까지라고 보면 돼요. 7월 51년까지는 이러한 부분은 법적으로도 일본이 무리하게 만들 필요도 없었고, 그리고 남아있는 마약이라든가 이런 것을 처리해야 되기 때문에 해외로 나가고, 국내적으로도 그때는 어마어마하게 중독자들이 많아졌고, 그러니까 일본의 현재까지 이어지는 약간 마약의 한국보다는 훨씬 좀 느슨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지난 10년간 매달 20만 원씩 꼬박꼬박 보험 넣은 김호구 씨. 40줄에 처음 병원 신세를 졌는데 과연 그 보장 금액은? 꼴랑 100만 원이요. 왜 이렇게 실망스러운 겁니까? 제가 뭘 잘못한 겁니까? 보험 손해보지 마세요. 최고의 전문가들이 본인에게 가장 적합한 보험으로 맞춤형 리모델링 해드립니다. 지금 바로 마이보험 체크하세요. 검색창에 마이보험 체크. 한국은 유명 인사들이 마약에 걸리면 그 사람의 사회적인 생명 끝나는 것입니다. 이게 기본이 아닙니까? 그런데 일본은요, 다시 복귀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이 그때까지 대단히 유명한 사람이고 사회적으로나 운동선수로서의 능력도 뛰어났다, 팬들이 많았다. 그러면요, 이게 다시 복귀됩니다. TV도 그것을 굉장히 기다리고 있습니다. 또 복귀될 때 엄청난 뉴스가 되잖아요. 방송사 입장에서 볼 때는 나쁜 게 아니거든요. 어떤 면에서는. 그러니까 그 사람이 다시 TV에 나온다고 해서 다 시청률이 올라가요. 그런 식으로 일본은 약간 상업적으로 접근하는 면이 있어서 한국의 가치관하고 차이다, 그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일단 한국에서는 이런 이야기가 있지 않습니까? 마약 사범이 거물이다 라고 하면 그것을 터뜨리는 타이밍을 한국의 경찰이 노리고 있다. 사실상 정치적인 목적으로 사용하려고. 근데 일본도 비슷한 면은 있다고 보여집니다. 어떤 단속반에서 거물을 공고하며 거의 다음에 이어서 또 단속반이 갖고 있는 사건을 터뜨리는 거예요. 물론 목적은 한국하고 일본이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정치적인 목적을 위해서도 일본이 충분히 이것을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좀 이야기를 했지만 1년에 검거자 수가 14,000명 정도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러나 경찰이라든가 단속하고 있는 사람들이 확실하게 말합니다. 그것은 50분의 1 정도에 불과할 것이다. 그만큼 굉장히 지금 일본에서 만연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한국이 요새 나오는 그 뉴스를 보면 닮아가고 있는데 일본 따라가면 안 된다, 많이 느낍니다.